안녕하세요. 토스에서 게이트웨이를 개발하고 있는 서버 플랫폼 개발팀 최준우입니다. 저희 토스팀에서는 목적에 맞는 많은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이러한 게이트웨이 아키텍처를 통해 저희 토스팀이 누리고 있는 장점들과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게이트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넷플릭스 주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졌고, 현재는 널리 대중화된 스택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줄로 정리하기가 어려워 GPT의 도움을 받아보았습니다. 게이트웨이는 뭘까요? GPT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API 게이트웨이는 라우팅 및 프로토콜 변환을 담당하며 마이크로 서비스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서버입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와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단일 제어 지점을 제공합니다. 그림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적고 트래픽이 적다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고 각각의 서비스에서 모든 로직을 처리해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증이나 유저 정보 호출 같은 일들이 있겠죠? 스케일을 조금 늘려볼까요? 서비스가 성장하여 이제 무수히 많은 서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으로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공통 로직의 변경이 생기면 모든 서버에 적용하고 배포하는 것도 큰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A, B, C 서비스가 모두 인증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면 각 서버 개발자는 인증 서버의 업데이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고 중요 업데이트 사항이 생기면 이를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실수로 놓치게 되면 이는 장애로 이어지게 되죠. 생각해보면 이는 꽤나 비효율적입니다. 앞에서 인증 처리를 하는 공통된 서버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러한 필요성을 위해 개발된 게 게이트웨이 패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서버들에서 필요한 공통 로직을 통합하여 처리합니다. 모든 서비스에서 필요한 유저 정보, 보안 정책 등을 게이트웨이에서 처리하고 이를 업스트림 서버로 넘겨줍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게이트웨이는 요청이 오면 정의된 설정에 따라 요청을 라우팅하고 사전에 설정된 필터들을 작동시킵니다. 모든 필터들을 통과하게 되면 게이트웨이는 설정된 업스트림 서버로 요청을 프록시합니다. 설정은 라우트 단위로 구성됩니다. 라우트는 다시 프리디케이트와 필터로 구성되며 프리디케이트는 요청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값이고 패스, 메서드, 호스트 등으로 요청을 매칭합니다. 필터는 매칭된 요청에 대한 전처리나 서비스의 응답에 대한 후처리를 구현합니다. 하나의 라우트 안에서 여러 개의 필터가 선언될 수 있으며 게이트웨이는 순서에 따라 필터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공통 로직을 게이트웨이로 몰아두게 되면 이제 게이트웨이가 하나의 커다란 모놀리틱 서비스가 됩니다. 가령 웹에서 필요한 로직과 앱에서 필요한 로직이 다르지만 게이트웨이는 이 두 가지 로직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패턴이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 패턴입니다.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는 줄여서 BFF라고 표현합니다. BFF는 클라이언트에 맞는 하나의 백엔드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별로 관심사를 분리하고 클라이언트에 맞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웹에서 오는 요청은 웹 전용 게이트웨이가, 앱에서 오는 요청은 앱 전용 게이트웨이가 해당 로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사의 분리뿐만 아니라 요청 방향에 맞게 분리하는 인그레스, 이그레스 패턴이 있습니다.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와 클러스터에서 나가는 요청을 처리하는 이그레스 게이트웨이가 있으며 각자 목적에 맞는 로직을 따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BFF 패턴과 인그레스 패턴을 토대로 저희 토스팀에서는 목적에 맞게 게이트웨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에서의 요청을 처리하는 앱 게이트웨이부터 웹 요청을 처리하는 퍼블릭 게이트웨이, MTLS 인증서 검증을 위한 시큐어 게이트웨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서버의 API 요청을 처리하는 SSR 게이트웨이, 사내 요청을 처리하는 인터널 서비스 게이트웨이, 인터널 시큐어 게이트웨이, 마지막으로 각 계열사별 아웃바운드 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이그레스 게이트웨이들까지.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게이트웨이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는 로직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자는 각각의 클라이언트 목적에 맞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라우트를 추가해주고 해당 라우트에 필요한 로직을 넣어 서비스로의 요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는 스프링 웹플럭스를 통해 구현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리액터 네티를 사용하여 비동기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터 개발에 코틀린 코루틴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스티어의 인그레스, 이그레스 게이트웨이 및 인보이 필터와 함께 유기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소개드렸던 공통 로직들을 저희가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이트웨이에서 공통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은 크게 리퀘스트에 대한 전처리 후처리와 유저 정보를 이용한 로직 수행, 보안, 그리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설정들이 있는데요. 각각을 사례와 그림을 토대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퀘스트 처리입니다. 게이트웨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리퀘스트를 세니타이즈하는 것입니다. 세니타이즈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올바르지 않은 요청이 올 경우 이를 지워주거나 올바른 값으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처럼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값을 주고 요청하더라도 게이트웨이에서 이를 올바른 값으로 바꿔서 서비스에 넘겨줍니다. 게이트웨이는 서비스의 진입점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내의 트랜잭션을 구분할 수 있는 트레이스 아이디를 생성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트레이스 아이디는 각자의 서비스에서 MDC 컨텍스트에 저장되고 로그를 남길 때 이를 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트랜잭션으로 구분하여 로그를 구분할 수 있고 어떤 요청이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트랜잭션 안의 여러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서비스가 공통 API를 요청하였고 이는 불필요한 중복 요청을 발생시켰습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이러한 공통 정보를 인터널 헤더로 주입하여 서비스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서는 인터널 헤더에서 필요한 값을 가져와 사용합니다. 하나의 예로 각 서비스에서 사용자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림처럼 게이트웨이에서 유저의 동의 여부를 인터널 헤더에 넣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약관 API를 요청할 필요 없이 헤더에서 이 정보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트랜잭션 내의 중복 요청을 상당수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저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에서처럼 저희 팀도 기존에는 모든 서비스에서 유저 정보가 필요할 때 유저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유저 정보를 가져오고 있었는데요. 이는 트랜잭션 내에 불필요한 중복 요청을 유발하고 서버 리소스의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넷플릭스의 패스포트 구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유저 인증 시에 패스포트라는 ID 토큰을 트랜잭션 내로 전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넷플릭스의 패스포트 구조를 저희 팀에 맞게 변경하여 토스 패스포트를 구현하였습니다. 패스포트는 사용자 기기 정보와 유저 정보를 담은 하나의 토큰인데요. 앱에서 유저 식별 키와 함께 API를 요청하게 되면 게이트웨이에서 이 키를 토대로 인증 서버에 패스포트를 요청합니다. 패스포트에는 디바이스 정보와 유저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게이트웨이는 이를 시리얼라이즈하여 서비스에 전파합니다. 유저 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는 유저 정보 호출 없이 패스포트 정보를 통하여 유저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이트웨이의 핵심인 보안과 안정성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팀의 종우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버 플랫폼 팀에서 게이트웨이 개발을 하고 있는 오종훈입니다. 금융앱인 토스에서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토스의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을까요? 토스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API는 종단과 암호화를 통해 패킷 분석의 허들을 높여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앱에서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요청 바디를 암호화하고 앱 게이트웨이에서 이를 복호화하여 서비스에 전달합니다. 복호화 과정에서 인증 인가 로직이 처리되고 복호화된 데이터와 유저 정보를 서비스로 넘겨주게 됩니다.
게이트웨이에서 이 과정을 전부 처리하기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론트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같이 종단과 나무화를 사용하기 어려운 스펙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게이트웨이에서는 JWT를 통한 API 요청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매 요청마다 새로운 토큰을 만들고 이를 퍼블릭 게이트웨이에 전달하게 됩니다. 퍼블릭 게이트웨이에서는 해당 토큰의 사명값, 유효기간, 중복 사용 여부, 만료 여부를 검증하여 리플레이 어택이나 토큰 변조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토큰을 프론트의 노드 서버로 전달하고 그렇게 전달된 토큰을 가지고 프론트의 노드 서버는 SSR 게이트웨이를 통해 업스트림 서비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SSR 게이트웨이에서는 토큰을 통해 유저 정보를 가져와 알맞은 업스트림 서비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외부사에서 토스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경우를 위해 OAuth2를 활용한 인증 인가 처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클라이언트가 접근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식별자와 시크릿키를 발급해주고 허가된 클라이언트는 접근 토큰을 요청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접근 토큰이 유효한지 내부의 OAuth 서버에게 질의하여 확인한 후 요청한 API가 해당 토큰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요청인지 판단하여 서비스로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토스는 위에서 말한 인증 인가를 넘어서 각 요청이 실제로 유변도 되지 않은 토스 앱에서 만들어진 요청인지도 검증을 합니다. 토스 앱은 내부적으로 매 요청을 사명할 아주 짧은 유효기간을 가진 안전한 키값과 변조되지 않은 토스 앱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각 요청을 사명하고 이를 게이트웨이로 보내게 됩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각 요청에 들어있는 사명값을 통해서 토스 앱에서 만들어진 요청인지 중복해서 사용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키로 만들어지진 않았는지를 검증하여 앱 위변조, 딜레이드 리퀘스트, 리플레잉 어택을 방지하고 의심스러운 요청이 발견되면 FTS를 통해 계정을 비활성화하여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스는 각 요청 단위의 유효성 검증을 넘어서 유저의 모든 행위 기반 로그 분석을 통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막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FTS에서는 유저의 행위를 분석하여 브루트 포스를 이용한 정보 획득, 앱 분석 시도 등 무수히 많은 룰 베이스를 가지고 이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FTS는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행동이 감지되면 게이트웨이에 해당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IPS 차단을 통해 전체 서비스를 막는 것이 아닌 특정 유저, IP, 디바이스가 특정 API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교한 차단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토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토스 앱뿐만 아니라 외부 회사나 내부 개발자의 서비스 호출을 위해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이용한 MTLS API 호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CTO에서 제공하는 MTLS 플로우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얹어서 인증 인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CTO만 이용하여 인증 인가를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코드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이 ECTO의 매칭 룰보다 자유도도 높고 어디팅 등의 로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카나리 배포의 이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에서 인증 인가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엣지에서 ECTO는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CA 유효성을 확인한 후 해당 인증서 정보를 헤더에 실어 모든 트래픽을 게이트웨이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인증서를 디코드하여 X509 익스텐션 중 서브젝트 얼터너티브 네임을 활용하여 인증서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사용자 정보와 도착지 호스트 및 요청 경로를 활용하여 각 요청에 대한 인증 인가 및 어디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부 개발자의 스테이지 환경에 대한 요청 또한 위에서 말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액세스 토큰이나 IP 맥 어드레스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단순한 인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의 정보를 획득하여 어딕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디버깅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높은 호환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는데요. MTLS를 위한 클라이언트 인증서 등록은 curl, 포스트맨 및 여러 프레임워크에서 범용적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개발자분들의 스테이징 디버깅 허들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이트웨이에서는 단순한 API 처리뿐만 아니라 사내 웹 서비스를 위한 인증 인가 처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OIDC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여 토스의 인터널에서 사용되는 웹 서비스들에 대한 인증을 게이트웨이에서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웹 서비스는 그림에서처럼 인터널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거치며 OIDC 플로우를 통해 프로바이더에서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고 이를 레디스 세션 스토어를 통해 관리합니다. OIDC 플로우를 게이트웨이에서 처리함으로써 사내 웹 서비스를 만드는 팀에서 따로 로그인 페이지나 로직을 만들지 않아도 인터널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프록시로 거치는 서비스는 큰 공수 없이 사내 SSO 로그인을 이용하여 페이지별 인증 인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OIDC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인터널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면 인증을 붙일 수 있고 토스에서는 키바나, 핀포인트,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게이트웨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스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패턴은 많은 서비스들이 거미줄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 하나의 서비스에서 응답 지연이 발생하면 해당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에게 응답 지연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응답 지연이 시스템의 자원을 점유하여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응답 지연을 유발하는 서비스에게 요청을 더 이상 보내지 않고 빠르게 실패하게 하여 부하를 겪고 있는 서비스가 회복할 수 있게 돕고 이러한 응답 지연이 전체 서비스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서킷 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또한 내부 서비스 간의 서킷 브레이킹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클라이언트에게 백프레셔를 빠르게 주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에서 서킷 브레이킹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킷 브레이크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ECTO를 활용한 인프라 레이어의 서킷 브레이킹 혹은 레질리언스 4J나 히스트릭스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서킷 브레이킹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ECTO를 활용한다면 호스트 단위로 쉽고 빠르게 전체 적용이 가능하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주기와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ECTO는 호스트 단위로만 서킷 브레이킹 설정이 가능하며 설정할 수 있는 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스에서는 보이는 것과 같이 각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이트웨이에 서킷 브레이킹을 적용함으로써 호스트나 라우터 단위 혹은 기능 단위로 정교하게 서킷 브레이킹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과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방대한 양의 기능을 토스에서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저희 팀의 성현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버 플랫폼 팀에서 게이트웨이 개발을 하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게이트웨이는 모든 서비스의 진입점이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면 토스 전체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이트웨이의 운영을 저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코드가 하나의 리포지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모노레포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이 리포지토리는 모든 게이트웨이 구형 코드와 자바 코드로 작성된 라우트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토스는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배포 시 증적을 남겨야 하는데요. 모든 게이트웨이가 한 리포지토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배포할 때 다른 게이트웨이의 코드 변경 사항이 함께 감지돼 증적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이트웨이들을 각각의 레포지토리로 쪼개고 공통 로직들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각각의 게이트웨이에서 임포트하여 사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리포지토리를 쪼갠 덕분에 하나의 게이트웨이 작업이 다른 게이트웨이의 리뷰 및 배포 시에 방해가 되지 않게 됐습니다. 또 자바 코드나 라우트 코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분들의 실수로 잘못된 라우트 설정이 배포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런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 자바 코드로 작성된 설정들을 모두 YAML 형식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별도의 라우트 설정 리포지토리로 분리했습니다. 라우트 설정이 YAML 형식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자바 코드에 비해 가독성이 좋아졌고 각 게이트웨이는 라우트 설정을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통해 임포트할 수 있게 되어 게이트웨이 코드와 라우트 설정을 완전히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희는 서비스 개발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게이트웨이의 라우트를 설정할 수 있는 사내 웹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각각의 게이트웨이에 적용된 라우트의 설정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템플릿화된 설정을 통해 라우트의 추가, 수정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서비스 개발자분들이 UI로 라우트를 수정하면 이 설정이 야물로 변환되어 라우트 설정 리포지토리에 플리캐스트로 올라옵니다. 플리캐스트가 올라오면 여기에 포함된 라우트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GitHub 액션으로 실행됩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라우트 리포지토리에 포함된 라우트 목록과 함께 각 라우트에 대해 별도로 정의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같이 불러와 각 라우트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검증합니다. 테스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플리캐스트를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합니다. 개발 환경의 게이트웨이들은 1분 주기로 라우트 설정을 자동 갱신하고 있습니다. 라우트 설정이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되면 늦어도 1분 안에 라우트 설정이 반영되고 해당 라우트를 설정한 개발자가 바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라이브 환경의 라우트를 배포할 때는 디벨롭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하게 되는데요. 라이브 환경은 개발 환경과 다르게 라우트 설정을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발견되지 않은 설정 오류나 환경 차이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환경에서는 라우트 설정을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의 배포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카나리 배포를 통해 점진적으로 배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던 중에 신규 라우트가 배포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라우트가 없어 404 에러가 쏟아지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한 후에 실수로 게이트웨이 배포를 하지 않아 실제로는 라이브 환경에 라우트가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휴먼 에러를 예방하기 위해 라우트 설정을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하고 라이브 환경에 배포하는 것은 게이트웨이 봇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봇은 주기적으로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 해시와 라이브 환경 게이트웨이에 현재 적용된 라우트 설정 커밋 해시를 비교하고 두 커밋 사이에 라우트 변경 사항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 사항을 슬랙으로 보내 관리자에게 아직도 반영되지 않은 설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해당 게이트웨이를 점진적으로 배포해 최신화하고 이렇게 라이브 환경의 게이트웨이는 최신 마스터 브랜치와 동일한 라우트 설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배포 전략을 통해 라이브 환경의 게이트웨이는 항상 최신 라우트 설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토스의 모든 서비스가 거치는 컴포넌트인 만큼 보다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의 중요한 요소로는 로깅, 매트릭, 트레이싱이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 각각 어떻게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로깅입니다. 저희는 게이트웨이를 지나는 모든 요청, 응답의 라우트 아이디와 메서드, URI, 상태 코드 등을 엘라스틱서치에 남기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청이 어떤 라우트로 들어왔는지, 업스트림으로 어떤 URI를 호출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토스에서는 이스티오 서비스 메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드카인 인보이에서 나오는 로그를 통해 요청에 대한 더욱 풍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는 소스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상태 코드, 실패에 대한 원인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에서 지원하는 B3 스팬 정보를 이용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의 트랜잭션을 트레이싱할 수도 있고 각 홈마다의 네트워크 레이턴시 같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긴 인보이 로그는 게이트웨이 모니터링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트릭입니다. 매트릭에는 크게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매트릭과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집하는 매트릭이 있습니다. 두 매트릭 모두 프로메테우스가 수집하는데요. 노드 익스포터를 통해 수집된 시스템 매트릭과 스프링의 액추에이터를 통해 수집된 어플리케이션 매트릭을 그라파나를 이용해 시각화하고 슬랙으로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스템 매트릭에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RX, TX 트래픽 등이 포함되어 어플리케이션 수정 사항이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1차로 파악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현상과 원인 파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매트릭에서는 JVM, 스레드 블락 상황이나 세대별 메모리 할당을 파악하고 풀 GC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에서는 라우트별 매트릭도 제공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패스 값을 더해 API 패스별 라우트 매트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라우트 안의 모든 API 패스의 HTTP 상태 코드를 확인하여 에러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API 패스별 평균 및 최대 응답 시간과 호출수를 확인하여 업스트림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서킷 브레이커와 관련된 GPU를 통해 각 라우트에 대한 서킷 오픈이나 타임아웃 발생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표들과 함께 G스코어 이상 감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스코어는 모집단에서 현재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판별하는 수식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배포나 외부의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게이트웨이에서 감지되는 400대, 500대 에러가 갑자기 솟구치게 되는데요.
저희는 게이트웨이에서 발생하는 에러 개수를 G스코어로 변환해 이런 스파이크 발생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지표들과 G스코어는 모두 그래프 하나에 시각화되어 있고 중요한 지표들은 슬랙으로 알림을 주도록 설정해 두어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싱입니다. 저희는 트레이싱 도구로 핀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핀포인트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도구 중에 하나로 네이버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인데요. 핀포인트를 통해 그림처럼 트랜잭션 내에서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실패 지점이 어디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패 지점을 확인하면 해당 서버의 콜 스택을 확인하는데요. 스택의 시작 위치와 실행 시간, 실행된 스레드 이름 등을 확인해 문제 지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로그와 매트릭, 트레이싱 도구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모든 게이트웨이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게이트웨이와 관련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토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저희 팀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이트웨이를 중점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게이트웨이 외에도 저희는 데브옵스 팀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엣지 시스템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엣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발표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